요즘 정보는 정말 넘쳐나는데요. 근데 막상 그래서 내 성과가 뭐가 달라졌지? 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좀 막막할 때 혹시 많지 않으신가요? 아,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바로 우공이산 마케팅. 선택과 집중으로 성과를 쌓는 실행의 기술인데요.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이 배우고 아는데도 실제 결과로 이어지는 건 좀 더딜까 하는 거죠. 정말 핵심적인 질문이죠. 성과를 내는 건 그냥 머리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옛날에 산옮기려던 우공처럼 그냥 멈추지 않고 실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단순 이론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실행 루틴, 이걸 어떻게 설계할 거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진짜 결과로 바꾸는 그런 실용적인 열쇠. 실행력이라는 키워드를 딱 중심으로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과 실제 성과, 이 사이에 어떤 거대한 벽 같은 걸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해법을 좀 찾아보려는 거죠. 현실적인 해법이요. 네. 특히 모든 걸 다 잘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대신에요. 선택과 집중. 이걸 통해서 작은 행동들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의 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아, 선택과 집중, 중요하죠. 어찌 보면 되게 평범해 보이는 루틴인데 이게 어떻게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여러분의 업무 방식에 좀 직접 적용해 볼 만한 그런 통찰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흥미로웠던 지점부터 한번 보죠. 공부만 하는 사람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 이 대목이 저는 꽤 날카롭게 다가왔어요. 뭐 최신 실온, 해외 논문까지 다 꿰고 있던 대기업 마케팅팀이 있는데 정작 신제품 출시는 계속 미뤄지고 근데 오히려 이번 주엔 광고 소재 딱 3개만 돌려보자 이렇게 실험에 집중한 스타트업이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훨씬 빠르게 시장을 장악했다는 비교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 이걸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바로 그 하는 것의 중요성, 이걸 고대설화 우공이산 여기에 빗대서 설명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에요. 그렇죠. 우공이산. 그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그냥 매일 꾸준히 흙을 퍼나른 우공처럼요. 마케팅에서도 당장 눈앞에 뭐 성과가 안 보여도 매일의 작은 실행을 계속 쌓아가는 것, 이게 결국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현실로 만든다는 거죠. 매일의 작은 실행. 네. 그리고 이런 꾸준함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전략으로 아까 말씀하신 선택과 집중,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 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게 특히 우리처럼 자원이 좀 한정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절실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 할 순 없으니까요. 블로그도 해야 할 것 같고, 인스타그램도 놓칠 수 없고, 요즘엔 틱톡에 유튜브까지 이거 다 하려다 보면 정작 중요한 것에 집중할 에너지가 막 분산되기 쉽잖아요. 맞아요.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죠. 이 브랜드 사례가 딱 그런 경우였는데, 다른 채널은 다 접고, 오직 인스타그램 릴스, 여기에만 집중해서 매일 15초짜리 짧은 영상 3개 올리고, 또 고객 댓글에 꼬박꼬박 답하고, 굉장히 전순환 활동인데요. 네. 어찌 보면 단순한 활동인데 이걸 6개월 딱 지속했더니 팔로워 20만, 매출 2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건 와, 정말 하나를 파는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다. 이 현실을 딱 인정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인 거죠. 근데 이 꾸준함이라는 게 사실 말처럼 쉽지는 않잖아요. 어렵죠. 작심삼일. 네. 의지만으로는 정말 작심삼일로 끝나기 십상이죠. 그래서 꾸준함을 아예 시스템으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틀을 제안해요. 그게 바로 3가지 종류의 목표 루틴 설계입니다. 목표 루틴이요? 네. 각각 다른 시간 단위로 실행되는 최소 루틴, 평소 루틴, 그리고 최대 루틴 이렇게 3가지예요. 이 루틴들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면서 성과를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구조를 만드는 거죠. 오, 체계적인데요? 그럼 첫 번째가 최소 루틴. 이건 매일 하는 아주 작은 습관들이군요. 네, 맞아요. 아주 작은 거. 예를 들면 뭐 경쟁사 SNS 한 3곳 훑어보기, 주요 키워드 검색량 3개 체크하기, 핵심 성과 지표 KPI 3개 확인하기, 뭐 이런 거요. 이게 진짜 작아 보이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작지만 이게 매일 반복될 때 정말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료에 나온 그 식품 마케터 사례를 보면요. 매일 아침 딱 30분 투자해서 경쟁사 SNS 살피는 이 최소 루틴을 계속했대요. 네. 덕분에 당시에 막 떠오르던 야식 콘텐츠 트렌드를 남들보다 먼저 딱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 트렌드를 잡았군요. 그렇죠.
그래서 발빠르게 야식용 곱창 세트 광고를 기획했고 이게 제대로 먹혀서 월 매출이 무려 20%나 상승했다는 거죠. 와, 20%나요? 네. 매일의 그 작은 네이더가 큰 기회를 잡아낸 셈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매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건너뛰지 않는 작은 반복. 이게 복리처럼 쌓이는 거죠. 매일의 작은 반복이 복리 효과를 낸다. 오, 되게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그러면 두 번째 평소 루틴. 이거는 이제 주 단위로 실행하는 좀 더 큰 활동들을 말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평소 루틴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실질적인 엔진,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엔진이요? 네, 예를 들어 주간 콘텐츠 3건 발행하기, 아니면 고객 데이터 기반으로 페르소나 업데이트하기, 다음 주 광고 카피 A/B 테스트 설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것 역시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역시 꾸준함. 네. 한 교육 스타트업 사례가 나오는데 처음에는 뭐 별 반응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꾸준히 3건의 교육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반응이 없는데도요? 네. 그랬더니 1년 동안 쌓인 컨텐츠가 150개가 넘었고 그중에 몇몇 컨텐츠가 뒤늦게 입소문을 타면서 결국 큰 성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결과에 너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실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잘 보여주죠. 매주의 실행이 쌓여서 어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이 온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매일의 작은 감지, 그리고 매주의 실행 엔진. 그러면 마지막 최대 루틴은 이제 더 큰 그림을 보는 활동이겠네요. 뭐 분기별 실행을 통해서 성장의 방향을 잡는다거나 돌파구를 마련하거나. 정확합니다. 최대 루틴은 비즈니스의 어떤 방향키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분기별 시장 동향 심층 분석, 새로운 마케팅 채널 타당성 검토, 아니면 핵심 고객 그룹 심층 인터뷰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 좀 더 거시적인 관점이군요. 네. 예를 들어 한 패션 브랜드는 분기마다 고객 10명과 꾸준히 인터뷰하는 최대 루틴을 실행했대요. 근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사이즈 선택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고객 불만이 제기된 거예요. 아, 사이즈 고민, 온라인 쇼핑의 고질병이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온라인 가상 피팅 솔루션을 도입했죠.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반품률이 40%나 감소하고 재구매율은 30%나 증가했다고 해요. 와, 대단한데요? 네, 단순히 옷만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비즈니스를 전환시킨 거죠. 최대 루틴은 이렇게 중요한 어떤 전략적 변곡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최소 평소 최대 루틴. 매일, 매주, 분기별로 이렇게 다른 호흡으로 실행하는 이 3단계 루틴 설계가 와, 진짜 그 체계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계획만 세워두면 또 흐지부지 되기 쉬운데 이걸 실제로 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자료는 두 가지 보조적인 루틴을 함께 제시합니다. 바로 몰입 루틴과 징크스 루틴인데요. 몰입 루틴, 징크스 루틴이요? 네, 목표 루틴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라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그것을 꾸준히 해낼 것인가, 여기에 대한 기술인 셈이죠. 먼저 몰입 루틴은 목표 달성 자체에 완전히 집중하게 만드는 어떤 심리적, 환경적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에 집중하게 만드는 장치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첫째는 목표 선언입니다. 목표 선언. 네, 한 글로벌 사스 기업, 그러니까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회사죠. 그 마케터는 매일 아침 팀 회의에서 오늘 목표 신규 리드 50개 확보 이렇게 다 같이 외치는 것만으로도 팀의 목표 달성률을 30%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외치는 것만으로요? 와. 네,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걸 공유하는 것 자체가 아주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둘째는 페널티 부여입니다. 페널티요. 벌칙 같은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업무 시간에 자꾸 습관적으로 SNS를 본다면 그럴 때마다 팀의 간식을 사거나 아니면 즉석 피드백을 공유하거나 하는 식의 작은 벌칙을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결과를 연결시켜서 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줄이는 효과가 있죠. 아,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셋째는 반대로 어드밴티지 설정, 즉 보상입니다. 보상. 이건 좋네요. 네, 주간 목표를 달성하면 팀 전체 회식을 한다거나 개인적인 성과를 달성했을 때 갖고 싶었던 물건을 스스로에게 선물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강화를 통해서 몰입도를 높이는 방법이죠. 목표 선언, 페널티, 보상.
확실히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구체적이고 진짜 행동을 유도하는 힘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징크스 루틴은 뭔가요? 이름이 좀 독특한데요. 징크스라니? 징크스 루틴은 최고의 성과를 내는데 방해가 되는 어떤 부정적인 요인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통제하는 전략입니다. 이것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째는 요인 제거입니다. 요인 제거. 네, 가장 단순하지만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예를 들어 업무에 집중해야 할 때 스마트폰 알림을 그냥 끄는 거예요. 아, 알림 끄는 거. 네. 아니면 방해되는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한다거나 어떤 마케터는 단순히 메신저 알림을 끄는 것만으로 집중 시간이 2배나 늘었다고 하니까요. 사소해 보이지만 정말 큰 차이를 만드는 거죠. 야, 저도 맨날 해야지 하면서 잘 못하는데 이배라니. 당장 실천해봐야겠는데요. 네. 두 번째는 리추얼, 즉 의식입니다. 의식, 제사 같은 건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중요한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특정 행동을 반복함으로써 최상의 컨디션과 집중력을 이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한 광고 대행사 팀은 중요한 캠페인 발표 전에는 반드시 팀원 전체가 모여서 핵심 메시지를 3번 소리내어 읽는 그런 리추얼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 그런 의식적인 행동이요. 네, 이걸 통해서 발표할 때 실수도 줄이고 팀의 자신감도 높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죠. 운동선수들이 경기 전에 하는 자신만의 루틴 같은 거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렇군요. 마지막 세 번째는 불스아이 집중입니다. 불사예요? 관역 정중앙? 네, 맞아요. 관역의 정중앙처럼 특정 기간 동안 오직 하나의 가장 중요한 목표에만 모든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입니다. 구글에서 5일 동안 모든 다른 업무는 다 중단하고 하나의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는 디자인 스프린트가 아주 대표적인 예시죠. 아, 구글 스프린트 들어봤어요. 네, 그게 바로 불사의 집중의 한 형태인 거죠. 듣고 보니까 목표 루틴, 그러니까 최소 평소 최대 루틴이 어떤 뼈대라면 이 몰입 루틴하고 징크스 루틴은 그 뼈대를 아주 튼튼하게 지탱하고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근육 같은 역할을 하는 거네요. 오, 정확한 비유신데요. 그런가요? 이 모든 것들이 결국 꾸준한 실행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뭐 넷플릭스 같은 거대 기업의 성공 요인도 사실은 번뜩이는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실험과 학습 루틴을 매주, 매달 꾸준히 반복 실행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거든요. 결국 꾸준함이군요. 네, 결국 성과는 한 방이 아니라 매일매일 벽돌 쌓아 올리듯이 실행을 쌓아 올린 결과물이다.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루틴들을 좀 더 쉽게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3의 법칙이라는 아주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3의 법칙이요? 네, 매일 최소 루틴 3개, 매주 평소 루틴 3개, 그리고 매달 또는 분기별 최대 루틴 3개. 이 단순한 프레임워크가 여러분의 꾸준한 실행을 위한 어떤 나침판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3개, 매주 3개, 매달 3개. 와, 이거 기억하기 쉽고 좋네요. 오늘 5023 마케팅 자료를 통해서 실행력에 대해서 정말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그랬네요. 핵심은 결국 성과는 아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하는 것에서 온다. 그리고 그 하는 것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 잘 설계된 루틴이다. 이런 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과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문구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습니다. 너무 조급해하기보다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의 중요성,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명제를 넘어서요. 그 실행을 어떻게 구체적인 시스템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목표 루틴, 몰입 루틴, 징크스 루틴이라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론하고 또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점, 이게 실용적인 가치가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이 루틴들을 어떻게 좀 조합하고 변형해서 자신만의 실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지 이걸 고민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맞습니다. 실행과 꾸준함,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시스템 설계에 대해서 정말 많은 힌트를 얻었는데요.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더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이신가요? 이렇게 잘 설계된 루틴을 따르다 보면 자칫 좀 기계적이 되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소진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럴 수 있죠. 번아웃 같은 거요. 네, 그렇다면 이 꾸준한 실행을 계속 지속하면서도 지치지 않고 오히려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만의 에너지와 리듬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하는 문제, 이것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지적이시네요. 어쩌면 이 실행력만큼이나 중요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탐색해 볼 만한 또 다른 깊이 있는 주제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